네, 미얀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의 총격에 의해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시위대를 향한 군인과 경찰의 진압이 잔혹해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데타 이후 군인과 경찰에 의해 최소 54명이 숨졌습니다. 또 1,70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첼 바칠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같이 밝히고 미얀마 군부를 향해 시위대를 향한 살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망자 54명 가운데 최소 30명이 3일에 18명이 지난달 28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유엔이 확인한 것으로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도 최소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700명 이상이 구금됐으며 최근에는 언론인도 30명 정도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하루에만 최소 700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위가 쿠데타 이후 전국에서 일어나 실제로 억류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얀마 전국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얀마를 떠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390명이 넘는 베트남인이 미얀마에서 귀국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 500명 정도의 국민이 체류 중인 싱가포르의 경우 최대한 빨리 현지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시위가 격화하면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체포되고 있습니다. AP통신 사진 기자 태인 조가 체포되자 미 언론기관 내셔널 프레스 클럽은 석방을 촉구했고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엔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 금지 조치와 경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유엔의 고위 인권조사위원이 밝혔습니다. 또 제기된 군부의 잔혹행위 의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된 소식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여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그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이 같은 전망은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의 발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는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면서 지름길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칼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조건에서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기술된 쌍방 간에 결정한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후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존 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두 나라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전반기 연합지휘훈련소 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능력 검증을 이번 훈련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연합대비 태세 점검 등에 주력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섭니다. 5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와 9차 회의를 엽니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정은보 대사는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타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에서 13% 정도 인상하자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던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활기를 되찾아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미국 일부 주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주입니까? 네, 이제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가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 하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소장은 앞으로 2, 3주 뒤 유럽과 중동과 비슷한 상황이 미국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도 백신 접종이 늘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하루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일부 주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없앤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큰 실수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백신 관련 소식인데요.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 것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다고요. 네, 독일과 스웨덴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게 접종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 매우 좋은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벨기에 당국은 5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헝가리도 60세 이상, 오스트리아도 65세 이상, 프랑스도 이 백신의 접종 대상을 7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파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과 함께 유럽연합이 사용을 승인한 세계 백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고령층에 대한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 성인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고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데다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의약품 평가 감독기구인 유럽의약품청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처음으로 승인했지만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3차 임상시험 전에 승인돼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 저명한 의학학술지 랜시스에 이 백신의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3차 임상시험 결과가 실리면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신을 사용한 국가는 러시아를 포함해 44개 국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제 개막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소식인데 올해 전체 회의에서는 홍콩 선거법 개정 강행을 예고했다면서요? 네, 한 해 중국의 경제 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정치 행사의 한 축입니다.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인대는 한국과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 양제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특별 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포함한 선거 제도를 크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홍콩의 선거제가 개편되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뜨거웠던 2019년 11월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휩쓰는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앞으로 홍콩 장관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생겼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많은 홍콩인들은 2019년 여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를 통해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데 이어 이번에 선거제까지 바뀌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더욱 커지고 홍콩 범민주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